손 씨는 29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증인과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에게 직접 제보한 목격자 2명과 지난 11일 연락해 손정민 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2시 18분께 촬영한 사진을 입수했다. 면서 이분들은 이후 우리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가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사진에는 손정민 씨가 취한 채 잔디밭에 옆으로 누워있고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는 가방을 맨 채 손정민 씨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A씨가 당시 손정민 씨 주머니를 뒤적거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진과 관련해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은 중간 수사 발표 언론 브리핑에서 사진을 제출한 목격자는 A씨가 자고 있던 손정민 씨 옆에서 짐을 챙기고 손정민 씨를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버지 손 씨는 이날 목격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 공개하며 경찰의 발표에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이상하다. 목격 내용은 깨우는 모습이라고 발표하면서 사진 속에서는 A씨가 정민이를 방치한 채 자리를 싹 정리하고 핸드폰을 보는 모습이라며 뭔가 이상해서 목격자분께 신뢰를 무릅쓰고 다시 연락을 드렸다고 했다. 손 씨가 공개한 캡처 사진에 대해 목격자는 주머니 뒤적인 게 깨우는 거라고요? 그건 전혀 깨우는 느낌이 아니었는데요? 라며 주머니를 뒤적거린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데 경찰이 저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어떡하라는 건지 라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 정확하게 진술했는데 전달이 좀 잘못됐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 씨는 여기서 증인의 진술이 경찰의 발표 시 어떻게 왜곡되는지 알 수 있었다 며 나머지 증인은 우리가 만날 수도 없으니 당연히 저 발표가 맞는다는 확신이 생길 수 없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밤늦게 짧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5일 오전 2시 18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경찰 발표가 유족 측이 목격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과 관련 경찰의 발표는 목격자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손정민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 정병원 변호사, 원앤파트너스 대표는 손 씨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블랙아웃을 겪어 8시간 동안 기억이 거의 없었다 며 손 씨 유족이 제기한 여러 의혹을 반박했다. 정 변호는 첫 입장문 이후 12일 만인 29일 오후 두 번째 입장문에서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14분께 A씨가 손 씨와 새로 술자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튿날 오전 6시 10분께 한강공원에 부모와 함께 방문을 마치고 귀가하기까지 기억이 거의 없다 며 집중수사를 요청하는 유족에게 지나치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반박문에 대해 소년씨는 숨이 막히고 머리 아파 끝까지 읽기가 어려웠다 며 웬만하면 한 번에 읽는데 또 술 얘기 라고 했다. 그는 A씨의 현 상태에 대해 변호인들이 A씨에게 최근에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확인이나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언제나 저희 만날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거의 단답형으로밖에 대답을 못하는 상태 라며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식사도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4월 26일 1차 참고인 조사, 27일 최면 조사 후 이 당시에는 변호인이 없었다 고 밝혔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한테 오시기 전에 인터넷에 이미 A군을 범인인 것처럼 억측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셨던 건데 처음부터 꼭 선임을 생각하고 왔다기보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상담 느낌으로 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회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님과 A씨 아버님 동생분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며 A씨 아버님이랑도 꽤 가까운 사이 라고 밝혔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왜 변호사를 선임하냐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일단 의사는 수사기관에 동행할 수가 없다 면서 29일 2차 최면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할 때도 계약서도 없었고 최면조사 때도 변호인이 실제로 한 게 없고 동행해서 절차 안내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막상 조사 당시에는 조사실 밖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블랙아웃 됐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4월 26일 A군이 처음 변호인 없이 경찰에 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출석해서 했던 참고인 진술에서와 그 후에 바뀐 내용이 없다 면서 마치 진술이 번복된 게 있는 것처럼 언론이나 온라인에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다 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요구한 요청 자료도 전부 제출을 했는데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그걸 지어내야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협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 설명했다. A씨가 손씨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A씨가 실종 당일에 고인을 찾다가 집으로 돌아갔던 것은 유족께 연락을 드린 즉시 유족께서 경찰 신고까지 마쳤다고 하셨고 그때도 A군이 계속 만취 상태였다. 며 몸 상태도 안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비극이 생길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갔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 보니 더 이상 고인을 찾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언론 노출이나 신원 부분 때문인데 당시에 적극적으로 찾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지금 도리어 가식이나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그런 억측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라고 밝혔다.